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몇 해 전 안개가 잦은 제천과 단양에는 수억 원을 들여 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방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시 도심에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부서지고 운전기사도 다쳤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충북 지역 31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내 모든 시험장에 안전 인력을 배치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진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충북본부 사옥이 완공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해결나 호남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동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충북에겐 천군만마 같은 한마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면담하고 세종역을 포함한 호남선 KTX 직선화를 건의했습니다. 호남에서 서울까지 왜 오송을 돌아서 가야 하냐며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오송 간 복복순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호남선 직선화 방안을 포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호남선 직선화 방안의 예타 포함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자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와 청주시 의회의 특별위원회와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남선 직선화를 반대한다! 참석자들은 오송 분기역을 부정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와 세종역 신설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정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세종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과 호남 국회의원들의 거침없는 행보 등 오송 분기역의 위상을 흔드는 시도는 더욱 노골화된 상황입니다. 10수년 전 천안 대점과 경쟁해 오송 분기역을 유치할 때처럼 다시 한번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짙은 안개가 끼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잦은 제천과 단양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억 원을 들인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무도 이 기계의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안개 제거 장치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공기를 빨아들여 증발시키고 건조한 공기와 음이온이 섞인 인공바람을 쏴서 안개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제천 단양에 4억 4천만 원을 들여 모두 10대를 설치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어져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제 뒤에 있는 F자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하지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품 생산업체가 문을 닫은 데다 부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무인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무인이 되는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4억 원이 넘게 들어간 사고 예방을 위한 안개 제거 장치.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어젯밤 청주 도심에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나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부서지고 운전기사도 다쳤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입니다. 차들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체가 나타나더니 주행하는 차량에 그대로 돌진합니다. 검은색 물체와 충돌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보닛까지 들립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와 부딪힌 건 다름 아닌 멧돼지. 새끼 멧돼지 3마리를 이끌고 내려온 어미 멧돼지는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90kg에 육박한 멧돼지와 충돌한 택시 앞부분은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셔졌습니다. 난데없이 도로 위에 출몰한 멧돼지에 부상까지 당한 택시기사는 당장 먹고 살 일부터가 걱정입니다. 사고 나다 보니까 현재 일을 당분간 못하고 저도 몸도 안 좋고 그렇고 이제 차 손해비가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행 중에 당한 사고지만 모든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노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보상은 농작물에만 해당될 뿐 대물 피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거는 저희가 조례는 없어요. 사람이랑 농작물만 있습니다. 본격적인 짝짓기를 앞두고 농촌은 물론이고 도심까지 출몰하는 멧돼지떼. 안전은 물론 재산 피해까지 걱정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청주시와 청주 지역 4개의 시내버스 노조가 무료 환승과 단일 요금 중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환승 거부 시 노조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자 노조 측은 시 재산인 시내버스 환승 단말기를 떼어가라고 맞섰고, 이에 시는 단말기를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노조를 형법상 영조물 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승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은 우진교통은 4개 업체 노조 활동을 반노동적 노조 활동으로 규정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충주 탄금호에는 한 폭의 한국화와도 같은 용섬이 있는데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용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충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륙의 선율과 신립의 한이설인 충주호의 탄금대. 이 탄금대를 병풍처럼 두른 용섬은 버진 나무와 갈대, 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충주시가 이 용섬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53억 원을 들여 잔디공원과 갈대숲, 전망대 등 생태 탐방 시설을 조성하고 2곳의 계류장을 통해 배로 왕래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무술공원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과 라이트월드와 이어지는 야간 조명쇼가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탄금호 주변의 용섬을 개발하여 시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대와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1차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획했던 다리 연결이 예산 문제로 빠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장마철 침수와 문화재청의 허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야심차게 추진했던 라이트월드에 대한 비난 여론도 부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 보존 가치를 주장합니다. 천연기념물 황금박쥐와 수달과 고니와 기타 등등의 멸종 이기종의 유일한 서식지예요. 탄금호가 하도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용섬만 생태계가 복원됐어요. 개발과 보존을 놓고 고민에 빠진 충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다시 묻겠다며 내일 재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충북 지역 31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하고 시험장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고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휴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 수능일에는 충북경찰과 함께 충북소방본부도 만약에 대비해 도내 모든 시험장에 소방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를 비롯한 긴급 상황과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장마다 2인 1조 60여 명의 인력이 비상 대기합니다. 네, 풍요와 행복이 일상이 되는 순간 종종 우리는 그 사실도 또 감사도 잊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가난이 불행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빈곤은 때때로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물조차 나오지 않는 산골, 낡은 컨테이너에서 살아가는 영동의 정혼의 집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동군 양산면의 외딴 산골. 마치 버려둔 것 같은 컨테이너가 정원의 집입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누나와 함께 이곳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낸 지 8년째입니다. 결핵으로 한쪽 폐를 잃은 칠순의 외할머니는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며 아직은 어린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 식구의 수입은 외할아버지가 남의 산소를 관리해주고 받는 약간의 사례와 정부 보조금이 전부. 중학생 누나와 6학년 정호에게 새 가방이나 새 운동화는 사치일 뿐 참고서 한 권조차 호사입니다. 녹으로 사가버린 천정에선 물이 새고 방바닥은 이미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낡아버렸습니다. 식수조차 우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끊기기 일쑤입니다. 물이 안 나와 여름에는 가물어갖고 그 면사무소에서 실어다 주는 건 이제 씻고 빨래하는 것도 며칠 못하더라고요. 지독한 악취와 벌레가 차지한 재래식 화장실. 그나마 밤에는 무서워서 갈 수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을 막아 임시로 만든 욕실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예, 여기 너무 추워갖고 바람이 막 들어와갖고 안에 그 싱크대에서 머리 감겨져요. 좁은 데서. 그래갖고 막 방바닥으로 또 막 물이 막 넘치잖아. 할아버지와 정호의 방은 다리를 펴면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긴긴 겨울을 한 줌의 온기도 없이 이불 하나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님이 저보다 키가 더 크나 봐요. 제가 여기 자면 손주님 여기 자면은 좁다고 저보 바꾸줘요. 어떻게 자다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 정원의 가족에게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ARS 전화를 통해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정호와 가족들이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진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오는 2020년 충북본부 사옥이 완공되면 상주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중부 내륙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충북을 지나갑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교통의 허브로 또 물류 거점으로 우뚝 선 겁니다. 지난 5년 새 화물 운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충북 구간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임시거처로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진천에 새 둥지를 마련합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0년에 완공됩니다. 6개 지사와 함께 5개 노선 455km의 고속도로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등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에 앞장서온 본부로 이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을 되고 1년에 무려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앞으로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진천지사를 비롯한 6개 지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영동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2.6% 올리고 향후 4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군의회도 사무관 20호봉 수준의 의정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297명으로 체납액은 120억 원이며 5억 원 이상 체납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올해 처음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 체납법인 2군데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소방차 현장 도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소방본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과제 접수 후 출동 지령까지 걸리는 시간과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차가 차고를 이탈하는 시간을 각각 1분 이내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을 신속 출동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하고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최초로 독성 산업 가스안전 중화처리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지역 내 총 생산, 즉 GRDP 연평균 성장률이 22.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자치단체별 GRDP 성장률 분석에 따른 것으로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했고 인천 연수구가 19.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53살 강모 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위해 세워놓은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55살 김모 씨가 이 방호벽에 맞아 숨졌습니다. 강 씨는 사고 장소에서 5km 떨어진 충주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불법제 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타낸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시공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47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17 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 현장에서 숨진 굴착기 노동자 고 김종길 씨의 사망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충북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일 하루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간의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CJB는 수험생 여러분의 내일은 물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